예,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또 잠깐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근래는 보통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 어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찍어 두고 또 필요하면 교육 자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근래 들어 찍은 거는 조금 비공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뭔가 그죠, 이 촬영을 할 때는 뭔가 대본이나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뭐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발언 성향, 이게 너무 강하게 보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래 영상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편집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사,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본래 나의 의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좀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그래요. 어떤 정부, 이재명 정부, 그냥 정부라 할 걸 괜히 이재명 정부라 했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도 그죠, 이 정치에 민감한 또 나라이기도 하니 그 정권 초기,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다 그런 거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딱 탄생하는 초기에 힘이 가장 강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기. 이때는 뭐 재계든 어디든 대부분 조금 그죠, 협조하고 몸을 사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 초기에는 또 의외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어떤 의지 표명 이런 걸 들어보면 이 정부는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뭐 이끌어 가겠다 하면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죠, 지금 최근에 정치가 이래 올랐을 때 보면 그죠, 저도 한 번씩 그런 표현 쓰죠. 이 주식 대통령,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뭐 소위 주식 좀 해봤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우호적인 어떤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극단적으로 우호적으로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최소한 그죠, 적대시 하지는 않겠다, 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조금 실망감이 좀 강해요. 주식형 펀드, 그죠, 주식형 펀드, ETF, 여기에 당선 전이죠. 당선 전에 가입하고 한국 증시 열심히 활성화하겠다 공약도 많이 하셨고, 그때 이소영 의원하고 같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 지수 관련 ETF에 가입한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좀 괜찮겠다. 그리고 분위기도 괜찮았죠.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어떤 세법 관련 정책을 하나씩 나오면서 그죠,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 이제 말해봐야 입 아파요.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예요. 네 50억 있냐고. 10억도 없으면서 무슨 50억짜리 걱정하냐. 그 소위 몇 사람이다. 근데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쉽게 본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400만, 주식 인구가 1400만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요건 이것 때문에 국민청원 올라오면 10만명 14만명, 이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 정도는 무시해도 돼. 관심 없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찔러본다 그랬죠. 옆구리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 걷고, 반발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참 편한 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장이 자꾸 발작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개인들한테는 주식을 매수 안 하면 된다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틀리시죠. 거래량이 급감하고 주식에 무관심해져 버리면 세금을 못 걷죠. 세금 100원 더 거들려다가 많은 세금이 덜 거치는 사태가 벌어지면 당연히 뭔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개인들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옛날을 이제 근래 들어서요, 이제 어떤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틀리죠. 저는 그래 느껴요. 이게 대통령의 의지 같지는 않다. 대통령은 뭔가 주식을 활성화하고자 이런 그 정도 멘트를 던지고, 그렇다고 그죠, 후보 시절처럼 강력한 어떤 관심 뭐 그런 쪽은 이제는 덜 해지겠죠. 인지상정. 그런데 당론이 뭔가 주식을 좀 적듯이 하는 것 같아. 좀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보면요, 그 역대 정권을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죠? 한번 생각해보니 역대 정권이라고 말해두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는 노무현 대통령 2005년도인가 그때가 생각났는데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한참 앞이네요. 1998년 그쯤이죠. 그러니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겨울 하여튼 1998년도 초반으로, 그러니까 초반이죠. 초반. 그때 IMF가 터져서 온 나라가 난리였죠. 소위 은행주는 대부분 다 그 동전주고 삼성전자 한 2만원 하던 시절 대부분이 그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주식 폭락을 거듭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대한항공이 한 1,800원인가 그 정도에서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어쨌거나 모든 게 다 절망의 시기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그해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펀드란 것을 했어요. 그 당시에 총리가 김종필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동해서 경제 살리기 펀드 가입을 했어요.
그때는 주식이 종이가 되는 세상인데 전부 다 주식을 못 팔아서 안달이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 되면 이 나라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경제 살리기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물론 뭐 지속적인 아닌 보여주기식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 역대 대통령이 주식이란 것을 권장 활성화하고자 뭔가 이벤트를 벌인 것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호였다. 그리고 그 IMF 시절에 권장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폭락했어요. 한 두세 달 끝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투자하면 망하는 세상이다 막 그런 비아냥도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시절에 이제 이 펀드라는 단어가 좀 대중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거나 김대중 대통령, 김정필 총리 나서서 그런 이벤트 그 이후에 보면 좀 인상 깊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가까이는 맞네요. 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인공지능 펀드 가입했죠.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 펀드를 대통령이 가입을 하고 기금 조성이 되었는데 투자 대상이 없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만한 종목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위 뭐 펀드가 작전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때 AI 펀드 활성화되고 그때도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솔트룩스나 한 몇 종목을 이제 거론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주력이 솔트룩스로 엄청 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솔트룩스를 막 홍보하듯이 근데 그 당시도 보면 단기간에는 실시가 안 났어요. 제법 오래 들고 있었다. 저는 오래라는 표현하면 한 몇 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쭉 어떤 좀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뭐 주식 펀드 가입하고 활성화 또 어떤 주식으로 부동산을 대체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 사회가. 미국 사회는 연금이라는 게 노후, 노령연금, 노후연금 이런 돈들이 전부 주식으로 들어가요. 주식으로 들어가고 장투 그리고 배당으로 그냥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죠. 흔한 말로 미국은 사두면 주식 사두면 장투하면 그냥 무조건 벌어. 왜? 끝없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키워서 먹는 그런 식이죠. 그게 미국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장기 투자에 굉장히 좀 어떤 특혜를 많이 줘요. 그리고 배당 투자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장은 장투 그죠? 그런 개념이 강해지는데 우리나라 장은 반대죠. 반대. 정치를 하려면 해봐야 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뭔가 정치를 법안을 하겠다 다스리겠다 정말 그죠 한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은 주식을 하면 다 금수저 그런 개념이죠. 주식 금수저들이 하는 어떤 놀이. 그러니까 부자 감세
주식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뭔가를 해주면 그거는 부자 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다 부르주아, 금수저 이런 개념. 그런 전제를 깔고 뭔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게 똑바를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주식 그죠? 한 99%가 안 해요. 안 하는지 차명으로 몰래 하는지 어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니까 안 하는갑다. 그리고 주식 관련 우호 법안을 내면 대부분 다 관심 없죠. 이소영 의원 그래서 이분 응원합니다 하고 주식쟁이로 열심히 응원합니다 하는 거죠. 대부분이 다 열성적으로 챙겨주면 고마움이 덜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주식 그냥 40년이 다 돼가는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주식에 대해서 이래 옹호해주는 국회의원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요 희한하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느끼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뭐 김현장이나 뭐 이런 법률 경제 자문 뭐 이런 역할에 특이한 어떤 특화된 변호사 출신이다 하다 보니까 좀 더 해박한 것 같아요. 뭔가 주장을 할 때 그죠?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게 못마땅한 게 그런 거예요. 어거지 그죠? 그냥 어거지 피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이래서 이렇다.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똥꼬집이죠. 부자 감세. 그래서 못마땅 답답한 거죠. 지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하루에도 막 수많은 그냥 카더라 통식 여론에 따라서 보통 그죠 이 장관이라는 거 뭐죠? 장관 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임명직이죠. 임명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관심해요. 쿨해요. 하면 하는 거지. 말만 많은 거지.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죠? 선출직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살 눈치를 보다가 내년에 내후년에 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래 되면 그죠?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SNS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해요. 이딴 식으로 하면 선거 때 두고 보자.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살 눈치를 봐요. 한번 옆구리 툭 찔러보고 반응을 보고 그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계속 반복이죠. 지금요 우리가 막 대주주 요건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죠 관세 미국과의 관세 문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때요? 계속 우르고 달래고 그냥 완전 강탈 수준을 넘어서 한 번 들어가서 털어 먹었으면 그죠 이제 다른 집 가야지. 한 번 털어 먹은 집에 그 집에 수습하기도 전에 또 털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지금 이런 행국. 지금 일본이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관세 전쟁에 올인을 해야 될 시점에 그죠? 이 여당이라는 데는 그런 것보다는 그죠? 주식쟁이들한테 세금 뜯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요. 못 믿겠어요. 정권 초기부터 벌써부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거 그거 얼마나 됐다고 그거를 벌써부터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불신 덩어리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정권 초기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 정부는 야당에 너무 익숙한 것 같다. 여당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야당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그런 표현을 한 번씩 막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죠? 최소한 주식에 관해서만큼은 야당처럼 군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방에 그 30평 아파트 하나도 10억이 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죠? 그 10억을 대주주라는 표현으로 대우를 해준다.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검소하다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제는 믿으면 안 돼요. 신뢰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확인, 민주당이 하는 뭔가를 무조건 확인, 고려 해백을 뭐 고려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를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확인의 세상, 그게 살 길이 아닐까. 그래서 특히나 민감한 이 주식 관련 이 세법, 이 부분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8월 14일 본회의 상정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아니면 고조선 시대부터 어떤 국가이든지 세금이 있었어요. 소위 뭐 보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금이 있어야 통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과 국가의 세금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삼국시대에 어떤 지역은, 국경 지역은 매일같이 그죠? 고구려 땅이 됐다, 신라 땅이 됐다, 백제 땅이 됐다 이런 민감한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세금 깎아줄게. 3년 동안 세금 안 걷겠다. 그러면 백성들을 한호하고 그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1000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적어도 주식시장에 1400만 표를 그게 얻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최소한 준 거는 뺏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죠? 이 법안을 한번 찔러보고 이랬다 저랬다 개인들이 반발하면 뭐 아니면 말고, 그럼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거, 이거는 아니다. 적어도 그죠? 여당이 해야 될 어떤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또 잡설 마무리하겠습니다.